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원도현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서 익산시 을 선거구 후보자 4분을 초청해서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하기 위해서 전주 MBC가 생방송으로 마련한 시간입니다. 먼저 후보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당 조배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국민의당 조배수 후보입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한병도입니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 박종길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새누리당 박종길 후보입니다. 예, 그리고 정의당의 권태용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4번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권태용입니다. 예, 토론에 앞서서 오늘 순서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크게 각 후보자의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후보자가 자신의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또 다른 후보들이 질문을 통해 검증하는 핵심 공약 토론, 그리고 한 명의 후보자가 주도권을 잡고 이슈를 짚어가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이어서 마무리 발언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에 대한 정해진 답변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제한 시간은 후보자 정면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고지됩니다. 아울러 토론 중에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말할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후보자들께서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후보자 기조 발언 순서입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이고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조배수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기호 3번 국민의당 후보 조배수입니다. 오늘 내일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4월 13일 본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투표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남에서는 녹색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친노 패권, 영남 패권에 대해 호남 민심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심판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번 총선은 익산의 일꾼을 선택하고 익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다른 지역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익산이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공부하고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당선이 되면 사선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사선의 힘으로 익산의 어려운 난제를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한병도 후보의 기조 발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한병도입니다. 이제 투표일이 5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지할 후보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번 선택이 지역 발전과 정권 교체를 결정합니다. 시민 여러분, 지역 발전과 정권 교체, 과연 누가, 어떤 정당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잘해야 20여 석의 군소 정당이 정권 교체 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 만들고 키워서 두 번의 대통령을 배출한 당, 호남의 유일한 정통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하겠습니다. 김대중의 번호 2번, 노무현의 번호 2번, 한병도의 번호 2번, 저 한병도에게 힘을 주십시오. 뛰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박종길 후보의 기조 발언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익산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새누리당 박종길 후보 인사 올립니다. 저는 전라북도의 어려운 정치 현실을 바꾸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야당의 독점으로 인해 모든 것이 정체되어 가고 심각한 지역 현안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런 정치 구도가
지속되는 한 익산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족한 예산과 호남 인재 홀대론 제가 모두 해결하겠습니다. 익산의 밝은 미래를 위해 기호 1번 박종길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익산의 희망을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권태웅 후보의 기조 발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4번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권태웅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는 정치권에 시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계셨습니다. 찍어줘 봐야 소용없다는 불신이 팽배했습니다. 제가 만난 시민들은 이제는 이구동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벌과 기득권의 편에 서는 새누리당, 영남 지역주의 정당 새누리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새누리당의 힘을 더 가지면 호남이 힘들어지고 서민들이 힘들어집니다. 야당답지도 못하고 여당의 꿈도 꾸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야당 정체성이 모호한 국민의당, 수십 년의 무능과 현실 안주의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서민정당 정의당으로 바꿔주십시오. 정의당을 만들고 키운 사람 권태웅을 경쟁 상대로 키워주십시오. 썩은 정치 맑게 하고 서민정치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분의 기조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후보자 기획 핵심 공약 토론 시간인데요.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해 보는 시간입니다. 토론 방식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먼저 한 후보가 자신의 핵심 공약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해 왼쪽에 있는 2명의 후보가 순서대로 반론을 제기하고 다시 발언권을 가진 후보가 재반론하는 방식입니다.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은 1분이고요. 그 후보의 왼쪽 방향에 있는 두 후보가 순서대로 반론을 제시하고 후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론과 재반론의 시간도 각각 1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후보의 반론을 받지 못하고 왼쪽 방향으로 있는 두 후보께만 반론 기회를 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맨 끝에 앉아 계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맨 앞과 두 번째 앉아 계신 후보들이 반론하시면 됩니다. 공약 발표는 1분이고요. 반론과 재반론도 각각 1분씩 2분을 드립니다. 그 2분 안에 후보와 반론하신 분과 재반론하신 후보께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핵심 공약 토론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한병도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본인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예, 먼저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역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 및 특별법 제정입니다. 1단계 70만 평으로는 너무 초라합니다. 100만 평 규모의 2단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애초 계획에서 빠진 국가 지원 시설인 창업보육센터, 식생활연구소를 포함한 2단계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발전의 규제를 하고 있는 식품클러스터 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악취 문제를 거론하고 계십니다.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는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저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반드시 악취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어르신들 관련된 공약입니다. 농한기의 다양한 문화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면지역 다목적 노인 복지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예, 한병도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박정길 후보께 먼저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병도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익산이 도농 지역이라 농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병도 후보의 3번 공약 중에는 농업의 1, 2, 3차 산업을 접목해서 6차 산업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병도 후보께서는 17대 국회의원을 하시고 나름대로 농민을 위한 농업 정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익산의 특산물인 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온 국민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혈당을 낮추고 스태미나를 높이면서 스태미너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작물입니다. 한 후보께서는 상생하는 농업도시 익산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각 농촌지에서 생산되는 작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식품 클러스터 단지 안에 이런 익산의 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네. 예, 이제 제 반론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니까요. 예. 제 반론 듣겠습니다. 예, 우리 익산 식품 클러스터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 같고요. 제가 공약에서 내걸었던 1, 2, 3차, 6차 산업의 연계 방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이 어려워하는 것이 어떤 정보의 문제, 구조화단 문제, 이런 문제로 계속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생산, 그다음에 소비, 유통, 그리고 서비스까지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추진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합해서 연구하는 센터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특징에 대해서 말하든지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첫 번째 반론, 제 반론 들었는데요. 2분의 시간을 드립니다만 너무 한 분께서 시간을 많이 쓰시면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1분은 어쨌든 지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권태웅 후보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정부의 악취 문제 해결 시범 사업 지역으로 우리 익산을 선정하도록 해서 악취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방안, 그다음에 국가 식품 클러스터 기업 유치나 스토리텔링을 기본으로 한 역사 문화관광 도시 익산 만들기도 저희 정책 방향과 유사합니다. 다만 지역에서 정당 기득권을 버리고 정당을 초월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런 정당, 시민사회, 일반 시민들의 힘을 모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치권은 발표하고 지키지 않고 시민들 내부에 갈등이 일어나서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종 현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이 못했던 이유가 저는 정치권 내부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익산 정치권을 세 개로 가지로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갈등, 분열, 남탓 정치. 이 각종 정책이나 이런 내용이 이 화합하고 단합을 해서 시민의 역량을 모으는 이런 노력들이 너무나 부족했던 게 우리 익산 정치의 현실이었고 시민들이 그걸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을 했던 것이 제가 당선이 되면 무소속이든 타 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서로 협심해서 지역 발전 현안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고 우리 선언을 하자. 이 선언부터 출발을 해야 시민들이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당이나 시민사회 이번에 당선되는 도의원, 시장, 국회의원 관계없이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노력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권태웅 한병도 후보의 반론, 재반론 들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 순서는 박종길 후보의 핵심 공약 토론입니다. 본인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스포츠 산업인 시설업, 용품업, 서비스업 모두가 경제적인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포츠가 단순히 체험하고 즐기는 산업에서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문화, 관광, 의료 등 다양한 산업과 새로운 영역의 산업으로 태동시키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접목한 운동 재활 및 치료, 질병 예방, 나노 기술과 스포츠 용품을 접목해 장비 활용이 가능한 신소재 개발을 비롯하여 스포츠가 결합된 정보 기술과 가상 현실 스포츠 등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스포츠 산업이 융복합을 통해 생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익산을 미래 성장 산업인 스포츠 관광 산업 특구로 지정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자신 있게 약속드립니다. 예, 박정길 후보의 핵심 공약 토론 들으셨는데요. 권태웅 후보님 반론 기회 드립니다. 예, 스포츠 산업의 메카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체육시설과 스포츠 산업 중심인데 정작 사람, 특히 체육인에 대한 얘기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격 선수 출신이신데 전문 체육인들에 대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과 문대성 의원이 각각
체육인 복지 법안을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계류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회 다수당인데도 19대 국회 첫 해인 2012년에 제출된 법안이 결국 처리되지 못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체육인 복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전국 체육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런 체육인들과 사람의 관점에서 현재 본인의 공약을 재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인 복지에 관해서는 이미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체육을 돕고 있습니다. 그 장애를 받은 선수에게는 그 각종 그 연금이랄지 지원 혜택을 이미 주고 있고, 체육인 복지법이라는 국회 차원의 법은 아직 제정은 안 됐지만 제가 이번에 국회에 간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지금 익산 지역을 돌면 각종 스포츠 지도자들이 그 급여랄지 복지에 관한 그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한 여당 후보로서 이런 문제를 통틀어 해결할 자신이 있고, 특히 저는 체육인의 증인으로서 대한체육의 산 역사로서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국회에 가면 반드시 그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체육인들이 많은 복지를 누리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제 반론 들었고요. 이번에는 조배수 후보께 발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박 후보님을 보면 여당임을 강조를 하시면서 상당히 그 큰 청사진을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원 조달 계획이라든지 시행 시기라든지 다소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장밋빛 청사진만 그리는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 1만 개 창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또 언제쯤 이 목표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그 멀리 갈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눈을 돌려본다고 하면은 이 스포츠 산업에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는 전지 훈련이랄지, 그리고 또 대회를 조그만 대회를 하더라도 대회를 유치하면은 그것이 지역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그 고민은 없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는 지역의 스포츠 강소기업에 대한 융자 펀드 지원을 통해서 스포츠 강소기업 50개를 육성하고 스포츠를 통한 도시 브랜딩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스포츠 도시를 2018년까지 6개소를 본격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익산의 재정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정부의 예산을 받아다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미 대구가 시작되었고 평창도 이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도 이런 스포츠 특구를 조성한다면 많은 국내의 경기를 유치할 수 있고, 따라서 대의가 시스템에 따라오는 선수 및 가족들을 위한 그런 제반 시설을 또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광도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공약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핵심 공약 토론 두 번째 들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순서는 권태웅 후보의 차례입니다. 본인의 핵심 공약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동안 익산을 협동조합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에게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빈곤층이 매우 심각합니다. 편안한 노후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초연금에 관련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폐지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어르신께 차등 없이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서 월 100만 원 연금 시대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차등 없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 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제 폐지입니다. 이 부양 의무제 제도 때문에 117만 명의 노인들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부양 의무제를 폐지하고 117만 명의 노인들께서도 국민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태웅 후보의 핵심 공약 토론이었고요. 이번에 조배수 후보께 발론 기회 드립니다. 네,
협동조합이 우리 또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새로운 어떤 경제 모델의 대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선거 공보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협동조합에서 그러면 익산의 특성상 익산의 특성을 살릴 업종별, 분야별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익산의 특성, 그 특성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인 게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또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정의당은 그 근로자의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 중점적으로 그 대안이나 이런 것을 모색하는 그런 정당인데 특히 지금 이제 보육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시간제 보육이랄지 네.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질문 아니 잠깐 간단하게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어떤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셨는지. 예, 재발론 드리겠습니다. 예, 제 시간을 좀 뺏어가겠습니다. 예.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보장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좀 반론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은 협동조합만 말씀을 하시네요. 협동조합의 적용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이제 클러스터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R&D 지원을 하겠습니다만은 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스스로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R&D와 관련된 이런 지원된 내용들을 어떻게 더 상품화하고 실용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공동으로 노력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 자영업들이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의 어떻게 보면 착취를 넘어서서 협동조합을 통해서도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이 끝났는데요. 예. 권태우 의원님께 시간 조금 손해 보셨는데 저희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주권 토론 때랑 조금 더 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명도 후보께 발언 기회 드립니다. 어르신들 관련 공약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20만 원 지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뵈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일자리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수익과 연관되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즉 여가 생활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 단위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 경로당 외에는 아무 시설도 없고 잠깐 식사하시고 그리고 헤어지십니다. 집으로 가시고 그래서 좀 더 우리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현장에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요것에 대한 어떤 연구하신 거나 계획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만 계신 거는 시설이 없기도 하지만 소득이 부족해서 이기도 합니다. 결국 제가 이제 기초연금에 관련된 공약과 국민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소득을 기본적으로 좀 사유가 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시설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실 모든 노인들이 계신 그 동네마다 시설을 다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보장되어야 있는 시설들도 이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초연금 관련 공약은 이제 204만 명을 추가로 그리고 국민 기초생활보장 의무제 폐지는 117만 명을 추가로 복지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노인 일자리, 특히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노인들이 소득과 상관없이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했는데 이따가 저희가 좀 드리겠습니다. 핵심 공약 토론 마지막 순서인데요. 조배수 후보 차례입니다. 본인 핵심 공약 설명해 주십시오. 네, 역시 익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저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완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치의 그 주역이었기 때문에 더 애정도 있지만 익산이 이 국가 사업으로 유치한 것은 전무후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기업 유치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가식품 클러스터 잔재에 많은
그 기업을 유치하고 특히 식품 대기업을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동반해서 식품 그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 그리고 백제 문화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관광익산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한병도 후보께 발론 기회 드립니다. 예, 국가식품 클러스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에 체험형 관광 산업단지 구축한다고 하셨고 제가 문제제기도 했었습니다. 기업들이 건축하고 설계하는데도 자본이 빠듯합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없이 그것이 정말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계획 단계부터 추진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체험 관광형 명품단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 계획이 반토막 난 것이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단계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이 식품 클러스터를 더 확장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2단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1단계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품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체험형 그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제 단계에서는 지금은 이제 기반공사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그 식품 기업들이 공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전에 논의를 하면 저는 그것은 시간상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30초 남았는데 한병도 의원님 좀 짧게 반론 하나 하시겠습니까? 예, 역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현재 그 70만 평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 새로운 계획을 넣으면 그건 설계 자체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행하지 않으면 아주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듣고 짧게 예, 재발론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논의해 가면은 충분히 그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엔 박종길 후보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조배수 후보의 식품 클러스터 공약에는 농촌 지역 활성화도 그게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돼서 농촌 문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군부째 공약에 보면 생명산업을 지키는 농업 육성 중에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인 망성면과 가까운 충남 강경에 세도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전국 방울토마토 생산량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생산량이 인접 우리 지역인 망성면으로 지금 옮겨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오는 이 지역에 아주 특화 작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방안이 필요한데 생산은 되지만 아직 판매를 하기 위한 공판장이 강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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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중요한 것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판매를 해야 돼서 판매를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농민들 스스로가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제반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것과 병행해서 이것은 일반 그 우리 농정에도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시와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신경을 쓰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꼭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그 망성의 이 방울토마토 사업이 이렇게 이전에 온 것은 사실 4대강 사업 때문에 거기 그 국가 하천에서 재배를 하지 못해서 네.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분 후보들의 핵심 공약 토론 들어봤습니다. 예, 꼼꼼하게 이 검증이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MBC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예, 토론이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끼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후보자께서 가장 이 심혈을 기울이셨던 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유권자들도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후보자 한 분에게 각각 6분씩 드립니다. 한 후보가 토론의 주도권을 잡고 6분의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서 상대방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집중적으로 상호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토론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후보는 한 후보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은 가급적 짧게 해서 상대 후보와 충분한 답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의 첫 번째 순서는 박준길 후보님인데요. 먼저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조배숙 후보님께 질문 드립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조배숙 후보님, 익산이 낙후된 원인은 그동안 무능한 야당의 정치련에서 아주 많은 사안이 침체되어 왔고 또 시장의 부재 현상까지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조 후보님께서는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익산의 현실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또 시켜달라고 합니다. 과연 4선이 된다면 익산이 확실히 달라질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자신의 명예만을 중요시하지 않는지 생각되며 지금 만일 익산이 발전되려면 제 생각은 반드시 집권 여당이 와서 힘있게 사안들을 추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배숙 의원님은 무저 국민의당으로 힘없는 국민의당이 어떻게 4선이 된다고 해서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말씀해 보시죠. 네, 익산 지역이 낙후된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 역시 이 익산 지역에서 재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쉽게도 2012년도에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그때 계속 당선이 됐었더라면 뭔가 어떤 그 연속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잘 해결하고 그리고 또 더 발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예, 계속하시죠. 네, 예. 그러면 그 정당한 대통령이 뽑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총진한다는 그런 국민의당, 힘없는 국민의당입니다. 정체도 없습니다. 이런 국민의당이 어떻게 익산을 제대로 끌고 나가실지 그게 의문스럽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 힘없는 국민의당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대 여당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능력을 갖춘 소수의 정예 부대도 세상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익산 시민들이 조배숙 후보님께서는 욕심이 많다. 3번 할 동안 큰 변화도 못 주고 익산을 정체시켰는데 이제 와서 또 4선 시켜준다면 큰 힘을 받으겠다. 예산 많이 가져오겠다. 이번에도 배숙이다. 여기는 우리 익산에는 조배숙밖에 없는가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는 한병수 후보도 있고 훌륭한 권태웅 후보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집권 여당의 강력한 후보로서 익산을 확실히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건 지난번 토론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건 이제 저희들이 주장을 할 뿐이고요. 최종적인 선택은 익산 시민들께서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단점이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 지도자로서 제일 그래도 낫다. 제일 우리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저는 국민의 그 시민의 심판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전이 더디고 이렇게 침체될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익산을 제대로 끌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하고 시민들도 아마 그걸 원할 것입니다. 힘없는 국민의당보다는 집권 여당, 새누리당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박종길 제가 해야 됩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 후보님 너무 한 분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서 좀 나눠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답변해 주시고.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시민들이 결정하실 거고요. 저희들은 겸허하게 그 시민들의 결정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점은 시민들이 물론 결정하시겠지만 시민들을 꼼수로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시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여당 또 새로운 변화를 바라고 있는 게 우리 시민들의 갈망입니다. 이제는 익산은 바꿔야 됩니다. 너무 정체되고 힘이 없고 하는 이런 야당에게만 표를 몰아줬던 과거와는 달리 우리 시민들은 강력한 힘 있는 일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이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맡아서 확실히 개혁시켜 나갈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꼼수라고 그러셨는데요. 그거는 시민들을 좀 이렇게 좀 무시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현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민의당은 안철수가 이게 중심이 되어 있는데 안철수 역시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 출신 그 대표가 나중에 조그맣게 이렇게 국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특히 호남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고 똑같이 문재인 그런 사태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익산 시민은 아직 모르고 녹색 바람이니 국민의당이 이걸 쫓고 있지만 실제는 바뀌기를 원하고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점을 우리 익산 시민들께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번 총선에서는 강력한 여당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예,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순서 지나갔습니다. 네, 이번에 권태웅 후보의 차례인데요. 특정 후보에게 너무 질문이 몰리지 않게 해주십사는 부탁 하나 드리고요. 제가 아까 이 시간을 조금 손해보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6분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예. 아까 그 공약에 대한 반론, 재반론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어르신 편안하게 모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사실 그 내용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이 없었음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연구들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정길 후보님에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힘이 세야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힘이 성립이 됩니다.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 중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필요합니다. 힘은 커야 되고 또 방향이 맞아서 우리가 익산이 원하는 발전 방향으로 힘을 줘서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향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새누리당은 힘은 큽니다. 그러나 방향은 반서민적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심판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힘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박종길 후보의 답변을 깊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병도 후보님에게 여쭙겠습니다. 기호 2번 김대중, 기호 2번 노무현, 기호 2번 한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노무현에게 진짜 배우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저는 뜨거운 가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민들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그분의 열정, 진심, 그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게 같은 질문이 주어졌다면 노무현에게 배우고 싶은 것은 원칙과 상식 그리고 국민에 대한 믿음이라고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국민을 믿었기에 험지에서 수없이 도전을 했고 진심으로 살아갔기에 사실 원칙과 상식을 지켜왔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수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2주기입니다. 2주기 동안 뭐 하나 이루어진 것 없이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에 가슴 아파합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에 세월호 유가족이 계신지는 알고 계시죠? 네. 어떤 분인지도 알고 계시죠? 네, 아니 계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익산에서도 세월호 유가족이 계십니다. 익산역에 근무하시는 안산고 2학년 5반 인호 아버님이십니다. 세월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촘촘히 좀 챙기시고 이런 분들의 아픔을 먼저 챙겨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연관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가족들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의 그 원인을 규명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세월호 진상규명 첫 번째 요구입니다. 두 번째는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입니다. 세 번째는 중대재해기업 처벌제도 신설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보장입니다. 네 번째로는 4.16 피해자 구제 지원 특별법입니다. 이건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야권연대에 대해서 왜 극구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배수 질문입니다. 그것은 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의 공유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대표님께서는 이제 같이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본인과 생각이 다소 좀 다르다고 해서 새누리당의 대승을 방치하고 향후에 그런 반서민적 정치경제 환경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정배 대표나 김한길 전 선대위원장이 수도권에서만은 연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 의견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또 저희들로서도 어려운 문제이고 모든 국민들이 정권 교체와 그리고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을 바라고 있는 이 차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기 전에 정치인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고 책임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데 대해서 합당한 말씀을 해주신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호남은 전 지역 출마했습니다. 국민의당. 영남은 65개 지역 중에 17군데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수도권에서도 사실 승리할 지역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향후에 국민의당이 호남 자민련이 되는 것이 아니냐. 충청도민들의 자존심을 현저하게 훼손시켰던 그런 자민련. 이걸 국민의당이 재현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호남 자민련이라는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제대로 된 용어가 아니다. 호남을 비하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민의당이 지금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두 분의 주도권 토론인데 못하신 말씀은 본인의 주도권 토론 시간에 돌아올 때 그때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조배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어느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박종길 후보에게 예, 시작하십시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종길 후보님, 네. 얼마 전에 그 김무성 대표가 전주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유세차 네. 오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도민들을 향해서 배알도 없냐, 정신 차려라 이런 막말을 쏟아놨습니다. 근데 전북에 출마하신 그 새누리당 후보들이 정말 배알이 있으시다면 중앙당에 강력히 항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항의를 좀 하셨나요? 이건 좀 너무 심하신 말씀이 아닌가요? 그 김무성 대표의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그 논평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정치 소신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전라도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야당만 고집하고 그 바람에 지역 이 현안들은 정체되어 오면서 아주 지금 못 살고 있는 게 뭐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전북 도민들 좀 생각을 바꾸십시오. 정치가 바꿔야 이 전북이 달라집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번에 새누리당 후보를 한 분만 뽑아주면 이쪽에도 전라북도에도 엄청난 예산 폭탄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분의 정치 소신으로 보고 새누리당 전체 의견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소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인은 표현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박종길 후보님께서는 권은희 그 광주에 있는 후보가 그 대통령을 향해서 좀 너무 심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금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표현 자체가 너무 좀 막말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무성 대표가 전북 도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권은희 후보가 대통령을 향해서 소총을 겨눈 사실과 이런 이 김무성 대표가 우리 도민을 향해서 정신 차려라 하는 말씀은 좀 다릅니다. 이 말씀 드렸듯이 제 얘기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정치인이 특히 도민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인 그 호남을 대하는 그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전북 도민들이 생각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서 새로운 정치 현실을 이끌어 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좀 강력하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로 생각해서는 이런 기회 전라북 도민, 익산 시민이 생각을 바꿔서 정말 참신한 일할 수 있는 새 일꾼을 뽑아주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권태영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자와 농민 등 그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당력을 집중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파고 승리로 끝났습니다. 지금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기술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이 IT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육체노동에서 지식노동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노동 현실에 있어서 불리한 노동 조건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노동 환경이 이렇게 바뀌면 우리 육체노동의 일자리가 급격히 소멸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될 거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좀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예, 최근에 유엔에서 미래 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펴낸 적이 있습니다. 약 50개 산업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현재 산업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에 대한 예측 보고서입니다. 국내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 미래학회에서 그 관련된 산업 보고서를 펴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업은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현재 삼성전자 지금 휴대폰 시장이 얼마나 앞으로 지속이 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지식노동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고요. 현재 산업 변화에 대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변화에 대한 대처가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도 준비가 되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도 준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매우 깊이 공감하고요. 특히 정치권이 4년간의 그러한 근시안을 좀 버리고 20년, 30년의 산업 변화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논의가 굉장히 깊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치권과 산업계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그런데 이런 변화에 있어서 제일 피해를 보는 그 계층은 노동계층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정의당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빠르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병도 후보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한병도 후보님 그 복지 정책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포함한 착한 복지, 또 앞선 복지, 선순환 복지 이것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10년간 60여조 쓰였는데 지금 이 저출산에 쓰여진 그 예산이 지금 사실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질문은 듣고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시간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바로 이어서 주도권 토론의 마지막에 한병도 후보십니다. 그래서 한병도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우리 그 조배숙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그 조배숙 의원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2012년도에 예금 및 보험이 한 8억여 원 정도 있으셨죠.
그리고 2016년에는 4억 4천 정도 주르신 것 같아요. 3억 6천에 이게 현금을 쓰신 거죠? 네. 그다음에 채권은 이거 4인간 채권인데 4억 6천 100만 원 정도가 지금 2016년도에 0이 됐습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거죠? 이거 현금성이죠. 4인간의 채권 이것은요. 아, 예. 4인간의 채권은 저희 가족들 가까운 가족들 간의 그 채권이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 간의 채권이요? 네, 채권이고 또 채무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일단 합쳐보면 한 8억 8천 정도가 되는데 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 현금 마이너스 8억 8천 정도가 됐는데 이게 뭐 주식을 투자하셨다든지 뭐 건물을 매입하셨다든지 이런 걸 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다 사용하신 건가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저도 이제 재산 부분을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정리를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금 부분에 있어서는 저거 이제 다시 검토를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코 뭐 어떤 부정한 거나 그런 데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항목을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시길래 한번 좀 검토를 해보셨고 하고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8억 8천 정도가 현금이 저희 일반 상식으로는 참 너무나 많은 금액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게 리츠 칼튼의 헬스클럽 회원권 가지고 계시죠? 네네. 이런 게 얼마나 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시가가 1,900만 원입니다. 1,900만 원 하는 겁니까? 예, 1,900만 원. 그럼 헬스클럽 1,700만 원. 1,700만 원 정도 하세요? 근데 왜 헬스클럽을 강남에 이 최고급 호텔 헬스클럽을 왜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변호사 시절에 구입한 겁니다. 그럼 운동은 1년에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그 집이 서초동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을 때는 그것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서초동에 집은 없으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도 집이 있죠. 서초동에 집이 있으시고 집이 있는데 서울 서초동 집에 있으실 때 가끔 가서 운동을 하셨다 지금 아니 그 정기적으로 가서 운동을 했어요. 정기적으로 가서 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럼 못 가셨습니까? 익산에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못 갔죠. 예, 이것도 저희들 일반 서민들 생각에 뭐 1,700만 원, 1,900만 원 이런 것도 그리고 왜 익산 지역에 대해 상시 강조를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익산의 헬스클럽 다니면 되시지 왜 그 리츠칼튼 헬스클럽 회원권이 있나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도에 매입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냥 그 잊어버리고 그냥 놔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우리 이 박준길 후보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후보님도 저는 재산이 24억이 있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서 벌으셨으면 뭐 문제될 거 없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홍보물 내용을 보면은 서민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문구에는 여전히 부자가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면에 후보자 정보공개 재산 상황을 보면은 본인 배우자 자식분들을 합쳐서 24억 원입니다. 우리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모두 다 부자라고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새누리당 기준으로 부자가 아니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시골 그 익산 그 논과 농토와 밭 그리고 집을 포함해서 우리 성장한 40이 넘은 3명의 아들들이 그 많이 모아놓은 그런 재산입니다. 어릴 때 워낙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어린 아들들을 제대로 먹이고 가르치지를 못해서 이 애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 재산을 좀 모았고 우연찮게 서울에서 살면서 산 중턱에
허름한 집을 사놨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자리에다가 재건축을 해서 다가구 주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좀 늘어난 것뿐입니다. 실제 저는 아직도 서민이지 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재산이 많고 적음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재산이 24억이고 50억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표현을 하실 때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민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하시고 그 마지막 문구에 여전히 부자가 아니라고 쓰신 이 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지혜를 지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현재도 저는 서민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나셨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이 상당히 다양한 주제로 주도권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MBC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드리면 4명 후보자께서는 순서대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 드리는 질문은 유통기업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에 정부의 유통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서 익산시에도 주얼리 유통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익산에 돌아오기로 한 이 중국 진출 주얼리 업체 25곳 중에서 10곳만 돌아왔죠. 그리고 가장 먼저 입주한 한 기업체는 벌써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통기업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법적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보완이나 또는 앞으로의 모색 방향이 이루어져야 될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이고요. 먼저 권태웅 후보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턴 기업 부지 5만 5천 평 중에 현재 37%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요. 8개, 아까 1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8개 중에 지금 부분 가동 1개, 그다음에 전체 가동 6개,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다만 유턴 기업의 전망으로 봐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런 수요 시장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판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 오기로 했던 유턴 기업이 안 오기로 한 것은 좀 다양한 원인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세무조사 문제를 걱정했던 기업도 있다고 들었고요. 부도난 기업도 있다고 들었고 특히 시장이 바뀌면서 시에서 그렇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법적 보완 제도는 크게 좀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취득세 등 이런 것들을 좀 수출 시에 좀 맞춰서 좀 기간을 늘려준다든지 특히 시 집행부와 의회가 의지를 가지고 좀 유치 노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조회수 후보의 답변입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유통기업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익산으로 복귀를 했는데 처음에 익산시에서 제시한 그런 여러 가지 특혜나 그리고 또 어떤 보호 장치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첫째,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국가 예산으로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금속 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금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금 시설이 상당히 크게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지금 입주하는 업체 3곳이서 공동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또 고용 보조금 문제 그리고 또 공단에 출퇴근해야 되는 근로자들의 교통 편의가 불편해서 이제 기업들이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병도 후보의 답변입니다. 유통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MOU를 체결한 기업이 25개고요. 이 중 분양 계열 체결 업체는 8개입니다. 투자를 보류한 업체가 15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얼리 단지는 지금 5만 5천 평인데 약 37% 정도가 분양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유통기업의 실상을 보면 실제 중국으로 이전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싼 인건비였습니다.
지금도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상당수의 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체고는 이들 유통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 한도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해외에서 같이 일했던 인력의 국내 취업과 관련하여 현재의 규정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유통기업이 해외 사업의 익산 이전에 따른 애로운 사항인 만큼 이런 것들을 좀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박정길 후보 답변입니다. 먼저 현재 유치된 기업들을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또 이 기업들이 이곳에서 성공했다는 그런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통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예를 들면 관세나 부가세 등의 세제를 인하하고 문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매출 증대를 유도해야 하며 고품격 브랜드를 개발하고 마케팅을 지원하여 입주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게 아주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유통기업을 위한 제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대학 등과 연계되어 있는 그 인력 양성 정책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통질문 하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공통질문 하나 더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익숙한 문제이기 때문에 핵심만 30초 짧게 답변 부탁드리는데요. 악취 문제입니다. 익산시 악취 문제가 20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감도 커지고 있죠.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악취 문제 꼭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해결책 짧게 핵심적으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배수 후보께 30초 드립니다. 네. 악취 문제는 지금 이제 원점을 찾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단체들 또 시민들이 노력을 하고 지키고 해도 그 원점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후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사전적으로 그 원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예산 지원이랄까 또 입법적으로 이 부분을 찾는데 그 예산이 필요하면은 그 국가 입법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한병도 후보의 답변입니다. 악취 원인은 저는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 왕궁 축산단지, 두 번째 익산 1, 2공단 화학공단, 세 번째 공단 인근 영세 규모 축사 외에 4가지가 있지만요. 먼저 3가지를 주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피해적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팔봉 기안아파트, 우남 콤비타운, 동아 1단지, 동아 2단지, 동산단 일대 아파트 단지, 냄새가 심하면 영등 1, 2동 1, 2채까지 확대됩니다. 네. 예산 문제로 시범지역으로 네. 법을 제정해서 시범지역으로 익산을 선정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박정일 후보의 답변입니다. 네. 이 문제는 지자체와 환경부 그리고 복지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동 대책반을 구성해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악취 방지법 등의 법령에 의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국회에 가면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권태웅 후보 차례입니다. 예, 주로 그 남동풍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바람을 감안한다면 현재 왕궁 악취, 공단 자체의 악취가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공단 주변에 이제 소규모 축사 악취, 생활 악취 등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왕궁 악취는 근본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왕궁 전체를 좀 매입해서 해결하는 방안. 공단에서는 지난번에 그 RTO 시설로 상당 부분 기준치로 잡혔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소수의 오염원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네. 예. 시간이 좀 짧은데 핵심적인 질문 답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듣는 사이 후보자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1분인데요. 기조 발언과 순서 거꾸로의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권태웅 후보께서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예, TV 토론 5번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민의 정당 정의당을 주목해 주십시오. 정의당 국회의원 5명이 일당백을 했습니다.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천호성과 수많은 당원들이 있습니다.
TV 토론을 보신 분들은 권태홍이 말도 잘하고 똑똑하더라 이렇게 칭찬해 주시더군요. 저는 정의당을 만든 사람이고 사무총장을 4번 하면서 인사재정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며 정의당을 키운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TV 토론에서 준비된 일꾼으로 검증됐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경험과 능력을 익산 시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정의당과 권태홍을 선택해 주십시오. 다른 정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서민들과 시민들의 벗이 되고 일꾼이 되겠습니다. 힘이 되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기호 4번 정의당, 권태홍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박종길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저 기호 1번 박종길은 익산의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일념으로 이번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특권층에 물들어있는 기성 정치 세력이 아닌 참신하고 새로운 생각을 가진 저 박종길이 특권과 불공정이 없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청년의 미래가 보장되고 중년의 허리가 휘지 않는 나라, 어르신들의 노후가 걱정 없는 익산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된 이 시기에 기호 1번 저 박종길이 기필코 익산시를 가장 뛰어난 스포츠 관광 산업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기호 1번 박종길에게 꼭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는 익산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한병도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방송에서의 마지막 토론입니다. 지금까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익산 시민 여러분, 전북 도민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TV 토론을 함께 하신 우리 박종길 후보님, 그리고 조배숙 후보님, 권태홍 후보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 익산시의 발전 그 하나로 모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결과를 떠나 서로 소통하고 합심해서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 이후에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 항상 옳은 판단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고 키워서 2명의 대통령을 만들어주신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기호 2번 저 한병도에게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엔 조배수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저 조배숙입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익산만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정치인의 길은 고독합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 가족은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혈혈단신입니다. 혼자서 선거운동을 하는 제 손을 잡아주시고 힘내라 격려해 주시는 익산 시민 여러분 모두가 저희 가족이기에 오늘 또 외롭지 않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정성을 알아봐 주시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멈춰있는 익산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 일 잘하는 지역 일꾼이 필요합니다. 기호 3번 국민의당 조배숙을 압도적인 지지로 힘있는 사선 의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사선의 힘은 익산의 힘입니다. 익산의 가치를 2배로 키워서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모두 4명 후보들의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마무리 발언까지 토론을 지켜보셨습니다. 오늘 전주 MBC가 생방송으로 마련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익산시 을 선거구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전주 MBC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후보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9시 45분부터 익산시장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